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주일간의 컨센서스 하향폭이 좀 7%를 넘어섰습니다. 투심이 좀 크게 약화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8일에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 자문회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5년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좀 시장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모든 투자자분들의 이제 희망일 텐데 특히나 우리 시장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떤 부분 첫 시간인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은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 수준. 맞아요. 예, 우리 뒤로 있는 나라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꼴찌였는데 올해는 좀 어쨌든 좀 불안하지만 결국 끝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이제 창대하게 끝나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이제 희망도 있지만 그런 기대가 있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아시아권 주식 투자 올해에 대해서 정말로 전 세계 전략가들이 정말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에서 연초 기사로 그 아시아 주식 시장을 움직일 5가지 변수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올해 이 큰 매크로 변수들을 쫓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제 총 5가지. 첫 번째는 중국 경기 부양책, 둘째는 미국 관세,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경로, 그다음에 일본은행의 또 금리 경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의 위기. 요거 5가지가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주식 시장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주요 변수들이다. 라고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다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또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국이 의외로 사실은 3년간 빠졌다가 한 해 올라갔어요. 이제 결국은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는 좀 성에는 안 차지만 조금씩 이제 부양책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 특히 중화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제가 가장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서 이쪽이 잘 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내내 하반기에 걱정했던 미국의 관세 1월 20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얼마나 세게 나올지 이런 것들 사실은 상당히 큰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OMC 12월 달 파월이 이제 나쁜 산타로 변했죠. 그래서 올해 내내에 대해서 금리 이게 결국은 강달러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미국의 시장금리 경로가 어떻게 갈 건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일본은행이 12월에 원래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월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해 얼마나 더 올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은 또 주변 국가의 그런 수출 경제, 가격 경제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재발 우려 가능성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해 지금 체크해 볼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걱정으로도 보지만 다른 나라들이 경쟁하는 나라들은 기회로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전 세계에서 주요한 산업에 전 세계 가장 큰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위기로 가면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엄청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순매수가 엄청 들어왔던 거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 총 5가지 변수가 결국은 올해 아시아 증시를 좌지우지할 주요 변수고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 열심히 팔로우할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2025년 올해 아시아 주식 시장의 5대 변수 살펴봤습니다. 요거 이제 장표 하나가 거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얘기까지 여기 5가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해서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일단 3월에 양회
아주 가까이 있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해는 예상 밖으로 중국이 홍콩 증시나 중국 본토 증시가 상위권으로 잘 마무리해서 끝났습니다. 2021년 1월, 2월을 피크로 해서 3년 내리 빠졌다가 작년에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온 것이 보통 예상치보다 경제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네. 뭐 경제 성장률 얼마큼 거야, 소비가 얼만큼 될 거야 예상했는데 실제치가 더 좋냐 나빠지느냐. 마치 이제 우리 실적 발표, 어닝스 시즌에 실적 발표할 때 서프라이즈 샥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중국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붉은색 선인데 확실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우상향에서 조금이라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확실히 좀 중국 경기 부양이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걸 반영해서 작년 하반기에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 하반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숨고르기 양상이고 지난주에 사실 조금 좀 밀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주고 중국 시장이 괜찮아져야 미국에 몰려있는 자금이 신흥국으로 빠져나오면서 우리한테도 일종의 경제적 낙소 효과, 그다음에 자금적 낙소 효과 이런 것이 같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일단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일단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와서 중국 소비 관련주를 국내에서도 열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중국 수출이 사실 올해 냉정해 보면 썩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등 떠밀려서라도 중국 내수를 사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것이 중국 내수 진작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줘서 그러니까 소위 중국 인민들이 게을러질까 봐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시진핑 정부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 아니면 5%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중국 내의 소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책 방향으로 등 떠밀려서라도 갈 수 있어서 어쨌든 이건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월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다 보니까 꼭 2주 남았네요. 네,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감으로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작년 후반부터는 거의 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시장에서 좀 거론이 되고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미 한번 겪어봤는데 네. 사실 2017년도부터 4년간 겪어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만큼 다들 긴장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스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실적 발표할 때 기업의 CEO나 CFO들이 그 바이든이라는 이름과 트럼프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느냐. 그걸 이제 비교한 차트가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붉은색이 트럼프고 파란색이 이제 바이든입니다. 확실히 이 트럼프가 재집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엄청나게 트럼프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격해지고 있고요.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관세 영향을 포함해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사실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0일 날 발표될 행정 명령이 지금 예측되는 것들은 한 세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는 이민, 네. 불법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엄단을 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미국의 이민자 수가 평균 원래 연애는 한 100만 내외였는데 지난 3년간 300만, 400만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결국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임금을 빨리 낮추게 했던 원동력인데 이것을 만약에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막아선다면 사실은 미국 내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내 사실은 서비스 소비나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관세 같은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 관련된 겁니다. 에너지 개발. 네. 기존의 그런 석유 가스의 그러한 개발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막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1년간 제일 꼴찌 업종이 에너지였는데 미국 내에서 이 에너지 업종을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또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월 20일 날 발표될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 에너지 관련돼서 뭐 취임을 하자마자 20개 넘는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이제 있던데 행정명령 관련돼서 특히 관세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이번 달에 지켜봐야 될,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미국의 시장금리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도 뭐 국채금리 얘기 계속했고 모기지 금리 따라서 올라가는 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올해 그 미국의 시장 금리가 결국은 지금은 높지만 네. 낮게 낮아져서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봤던 중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듯이 미국의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 한 그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이제 다운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것이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내려갈 거다. 네. 이미 올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부터는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는 조금씩 좀 덜 나오는 좋긴 좋지만 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빠질 거다라는 주장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차트를 갖고 온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주황색인데 이미 보면은 작년 10월, 11월부터 이게 이제 꺾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이런 똑같은 형태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이게 하얀색인데 네. 이것은 작년 사실은 여름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개를 다 합쳐보면 연준이 얘기하는 건 경기도 경기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세게 나온 해입니다. 특히 그리고 작년 1, 4분기가 기억하시겠지만 예상 밖으로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좋게라기보다는 예상보다 물가가 더 높게 늘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었거든요. 올해 1, 4분기가 이게 계절적이든 뭐든 그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 금리가 시장의 기대만큼 특히 주식 시장에는 주가가 이렇게 금리가 빠지는 게 좋은데 금리가 생각보다 강고할 수가 있어서 지금 지켜보셔야 될 거는 미국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세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여전히 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초에 생각보다 그렇게 좀 서프라이즈하게 물가가 나왔었다면 올해 초도 물론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기저효과라는 것 때문에 조금 괜찮게 나오겠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이 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기저효과로. 근데 이게 이제 소위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도 중요한데 전월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전월 대비가 만약에 생각보다 세면 이것이 여전히 0.2 이상 0.3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도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전월 동월 대비도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식은 뭐 작년에 놀라운 상승률,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연말에 산타랠리는 사실상 이제 뭐 무산이 됐습니다만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지난주 후반에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미증시는 강하다. 이런 시각들 주식에 대한 낙관론 미국 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답인가 이런 건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좀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런 표현이지만 신앙의 레벨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낙관론이 이런 정도의 낙관론이 있었냐 싶은 건데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비싸고 너무 꽉 몰려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장기 차트로 중에 꼭 한번 보실 만한 차트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란 데에서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현재 전망 너 경기 어떠니? 일자리 구하기 괜찮니? 뭐 또 소비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이게 매달 발표하는데 컨퍼런스 보도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향후 12개월간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질문하는 거죠. 이럴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 비중이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낮으면 제일 낮을 때 한 20%, 2007년도, 8년도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니까 제일 낮을 때가 20이었고 평균적으로 높을 때도 한 40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한때 거의 60 가까이 갔다가 지금 50대 뭐 이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40년이면 사실 그 사이에는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게 버블이 다 있죠. 몇 번 이제 있었는데도 그 중에서도 지금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해서 전 세계 그 모든 투자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다 포함해서 네. 지금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미국 비중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아요. 미국 가계도 제일 높을 뿐더러 해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비중도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높단 말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뉴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룸이 거꾸로 말하면 매우 적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머리 눈꽃 위에 지금 아주 높아졌다. 머리 위에 그냥 다 붙어 네. 있기 때문에 눈높이들이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매우 낮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보통 트럼프 때 보통 그 취임 전까지는 시장이 부진했다가 이후로는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걸 맞춰서 올해도 좋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눈높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 투자하시는 특히 서학개미분들 작년에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눈높이를 낮추시고 모두가 이렇게 몰려 있을 때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쏠림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좀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얘기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이게 일단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고 이게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좀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는 이게 언제가 될 것인가 이거를 지난 후반부터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우리 시장을 다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지금 그런 관점이신 거죠? 다음 차트? 맞습니다. 네. 이게 신영증권에서 지난 12월에 나왔던 재미있는 차트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작년엔 다 셀코리아라고들 보통 느꼈어요. 느낌적으로. 근데 사실은 보시면 셀 삼성전자였지 셀 코리아는 아니었다는 게 이 차트에서 증명이 되는데 삼성전자를 한때 10조 이상 순매수했다가 8월 이후에 20조 이상 순매도하면서 연말에는 마이너스 10조 순매도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삼성전자 제외한 코리아 주식은 11조 이상, 12조를 순매수해서 연말까지 쭉 끌고 갔다는 거죠. 지금 연두색이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제외한 순매수. 예, 심지어는 네. 이것이 12월 3일 계엄 정국이 시작된 그래서 그 탄핵 정국이 시작된 12월 한 달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거의 20조 팔았지만 고점 대비 그걸 제외한 나머지 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꿋꿋이 끌고 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 작년에 보면 확실히 상반기에 좀 사고 하반기에는 좀 팔았다. 이거는 좀 역력히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견조하게 사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 시장이 싸다.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이 매력이 부각이 돼서 살까? 근데 아직은 이 싸다는 매력도 좀 부족한가? 이걸로 이런 이제 관점으로 2024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관점 좀 설명해 주세요. 결국은 그럼 외국인들이 왜 그래도 버텼냐? 그렇죠.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선 말씀 주셨대로 그 지금 질문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정말로 많이 싼 게 사실 우리보다 늘 쌌던 게 중국인데 중국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좀 싸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차트인데요. 지금 향후 11개월간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게 이제 선행 PER이라는 네. 거죠. PER이 세계 이건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상당히 높은데 미국이 70%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18배, 19배 정도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대만 그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만이 16배, 아시아 태평양 이제 중국이 많이 섞여 있는 거 이게 14배. 그리고 중국이 엄청 끌어내리는데 중국이 한 10배, 우리나라는 8배인 거죠. 지금 역대급으로 이제 저번에도 뭐 지난달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중에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환율이 1,600원, 1,700원 갈 거 아니면 지금 정도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여기서 거의 픽아웃하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싸고 하면은 충분히 사서 기다릴 수 있겠다. 장기 투자자들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밸류에이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셀 코리아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이제 확실한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려면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일자적으로 좀 안정돼서 좀 조금만 떨어져 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봤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진짜 찐 소위 밸류업이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좀 강제화된다면 한국의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상경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보면 연말로 갈수록 한국 시장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데, 근데 이 비싸다 싸다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 여러 방법도 있고 이게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업 실적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이제 올해 1%대 제시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비하면 과연 싼 게 맞는가? 작년만큼 싸다고 평가하는 게 올해도 그만큼 싼 게 올해도 유효한 건가? 뭐 이런 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 투자자들이 보는 네. 거는 결국 기업의 큰 긴 그림보다는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을까 나쁠까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들어올 텐데,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단기적인 이슈에선 크게 움직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소위 우리가 ROE가 높아져야 우리나라가 ROE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인데 한 네. 8% 전후로, 미국 같은 경우 우리 2배입니다. 뭐 16% 이렇게 높은데, ROE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을 줄이거나 분자에 있는 이익을 늘리거나. 근데 이익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줄 고객이 뭐 돈을 잘 벌어야 뭐 수출이 더 잘 돼야 되고, 이게 내가 수출 많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익은 상당히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에 열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밑에 자기 자본은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돈이 많은 회사들은, 소위 순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내 돈 갖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자기 자본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사실은 자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석을 하거나, 이것을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사실 일본에 열광했던 건 일본 경기도 좀 나아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자기 자본을 건드릴 수 있게끔 이사나 이런 거를 외부에 오픈하는 네. 그런 정책들, 그래서 스스로 강제적인 그러한 자율적인 자발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 큰 점수를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정 안 되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강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엄격해진다면 충분히 좀 구조적으로 정말로 한국 시장은 꼭 EPS가 그 이익이 늘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을 줄여서라도 늘 수 있다라는 확신만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외국인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상반기도 생각해보면 외국인 매수가 있었던 게 밸류업의 맞습니다. 요인이 좀 많이 크긴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투자 팁 좀 주세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뭐 1월 업종 수익률도 한번 보고 싶고,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제가 12월 한 달 내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좋아질, 올해 제일 좋아질 업종이 뭐냐, 종목이 뭐냐, 이 질문들 진짜 많이 그렇죠. 하세요. 네. 막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건 이제 이렇게지만 맞거나 말거나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들 뭐 리서치 센터 어디에서 뭐 주요 뭐 업종들 나오죠. 얘기하는데, 네. 뭐 사실은 그거 당연히 맞을 수 있지만 올해같이 불확실성이 심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떻게 잘 맞아요. 마무리되냐 이슈가 네. 있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리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1월 달에 좀 비겁하지만 안전한 투자 방법, 비겁하지만 1월 달 실적을 보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24개, 26개 업종들 중에, 이건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1등, 2등 하는 업종이, 1월 달에 1등, 2등 하는 업종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시장보다 훨씬 더 나은 네. 성과를 잘 내더라.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낸 되게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온통 불확실성하니 1월 달에 끝나는 성적표를 잘 챙겨보시고 그런 1, 2등 하는 업종 ETF를 사시거나 그 안에 주도주를 좀 더 집중 투자하시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적어도 상반기를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적을 좀 보자. 네. 네. 안전하게 가보자. 워낙에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료 또 다시 보기 통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본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